세상은 부자는 되고 싶지만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선뜻 리스크 높은 투자를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10억 이상의 금융자산, 이걸 가진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부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입니다. 제품을 유통하는 것, 서비스를 유통하고 지식을 유통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원자재가 됐건 간에 어디든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발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창조하는 건데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기술을 발명하거나, 저는 이런 창작의 개념이 또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의 자기계발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려는 책에서도 제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 책에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사업과 투자, 이 2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투자, 주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적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 기준으로 구독자가 약 47만 명에 육박하는 유튜버 수페TV님의 책 나의 머니로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머릿속에 남은 건 크게 2가지 단어였습니다. 복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복리가 왜 중요한지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 위에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고 오시면 이 영상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복리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복리를 이용한 투자법에는 함정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매년 일정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리의 힘이 강력해도 매년 1%의 수익률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률 같은 걸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이 수익률 관리를 위해 이 책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생각나는 부분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 즉 수익률이 좋은 것 같은 투자 자산 한 분야, 혹은 그 중에서도 한 종목에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올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으면 말 그대로 대박이 납니다. 내가 가진 땅값이 200%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내가 가진 주식이 3일 연속 상한가를 친다고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쪽박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땅값이 한 10%만 떨어져도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의 10% 날아가는 거고요. 주식이 하한가 치면 어떻게 되죠? 내 자산이 30% 고스란히 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즐길지도 모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내가 산 아파트 값이 조금만 흔들려도 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몇 원만 떨어져도 심장이 쿵쿵거려서 눈앞이 하얘집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것으로 인해 투자를 무너뜨리는 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선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를 강조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과 투자,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은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편이죠. 작은 변화로도 시도 가능한 투자를 먼저 추천한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부동산과 주식 중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라고 말합니다. 또 주식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더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안정적인 미국 투자에 대한 강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세 차익만 노리게 되면 앞서 말한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힘들 뿐더러 리스크 관리 어렵습니다. 개별주 이야기도 하지만 ETF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또한 강조하며, 동시에 채권이나 원자재, 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자면 한 분야 한 종목 또는 소수 분야나 소수 종목에 내 자산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다양한 종목의 자산을 분산시켜 놓음으로 어떻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강조하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며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역시 투자를 하건 사업을 하던 간에 리스크 관리 각자 신경 쓰고 계실 겁니다.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대비해 놓는 건 전부 우리 생각 범주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진짜 리스크라는 건 상상도 못한 상황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전쟁에서 쥐 때문에 전쟁에 패한다고 생각한 독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2001년 미국 대륙 한가운데 테러범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백악관을 향해 갈지를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를 예측해요. 그런데 미래는 예측의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구상의 그 누구도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미래를 전망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측과 전망은 전혀 다른 결이거든요.
예측하는 사람들은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올인하죠. 투자에서 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의 예측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가와 아파트 투자하고 자신이 분배했다고 착각해요. 이런 게 바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죠. 하지만 전망하는 사람은 불확실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올인하지 않아요. 왜냐면 장기적인 우상향이라는 전망은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장기적인 사고를 하니 서울에 상가를 투자했다면 채권, 원자재, 금, 미국 주식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자산은 오르겠지만 그게 무엇이 오른다라고 예측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투자 리스크 관리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을 정말 다양하게 뿌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막상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산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뿌리면 돈이 되겠어? 바로 이 심리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가진 자산이 없을수록 자산을 흩뿌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금 투자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하질 않아요. 근데 금이 어떤 자산이냐면 매우 독보적인 자산이거든요. 독보적인 자산이란 게 뭐냐면 다른 시장과 다르게 금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금을 현물로 사는 시장이 있는 거 아세요? 금을 현물로 사는 시장은 1g씩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해요. 왜냐면 금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샀을 때 이자가 안 나오거든요. 이자가 안 나오니까 지금 당장 소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면 부잣집 털고 막 이러잖아요. 뭐가 많이 나오죠? 금이 나와요. 금이 1kg짜리가 막 나오죠. 부자들은 금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금이 안정자산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금의 상승 곡선을 보면 위기가 왔을 때 금은 항상 올라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분배의 개념으로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상관계수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관계수는 투자 상품 간의 관계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1이면 같은 흐름을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상관계수가 0이다. 그럼 되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전 반대예요. 근데 투자에서는 이런 상관계수를 상반된 것들을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이 상관계수를 무시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보신다면 꼭 이걸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나랑 합이 좋은 애들만 포트폴리오에 담는 습관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의 머니로드에서 읽어보면서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곳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투자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건물, 아파트, 토지 이런 거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당연히 상관계수와 어울리지 않은 것에 집중 투자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하고 상관계수가 안 맞는 거, 지금 마이너스로 큰 게 미국 주식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한국 부동산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서로 올바른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또 미국 주식하고 또 상관계수가 낮은 게 채권이죠. 장기채를 사던가 회사채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하고 또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채권 투자도 병행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투자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 행위 말고도 아까도 말했듯이 유통, 투자, 발명, 즉 사업도 해요. 미국 시장과 한국 부동산이 무너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저는 수익을 만들어낼 1차적 행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다른 분의 사업에 투자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분산 투자라는 개념인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콘텐츠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도전을 하는 게 왜냐면요, 지금까지 하는 사업, 금, 채권, 미국 주식, 부동산과 완전히 또 다른 별개의 입체적인 행동, 즉 낮은 상관계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무너져도 콘텐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요, 말로는 미래를 모른다라고 했지만 아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올인을 하거나 투자하면서도 막 그냥 부동산에 올인하는 이런 행동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금 시장을 보세요. 정말 예측이 될까요? 주가가 지난 2년 정도를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아는 것이 오만한 건지 알려주지 않아요? 투자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돈은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내어주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미래를 모른다는 마음, 즉 전망만 하시면서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어떤 걸 투자할지 사업할지는 선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에게 경제적 목표를 알고 있고 그 경제적 목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이런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제적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정말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수익률이 좋다는 말에 덜컥 투자부터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제가 보리아빠라는 채널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쉽게 혹한 마음에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채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원망한다 해도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투자는 진짜 무겁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보리아빠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길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부를 쌓아갈 수 있도록 보리아빠 꾸준히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볼까요? 수빼TV님의 나의 머니로드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책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투자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돈을 불리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심 키워드는 역시 복리와 리스크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복리의 힘을 통해서 꾸준하게 부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 이상이 나와주고 그렇다면 이를 위해선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안정적인 거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입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투자 자산을 분배시키는 겁니다. 입체적인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 입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언제 부동산이 무너질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또 미국의 주식이 무조건 맞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비한다면 우리는 수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거에 도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수익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걸 딱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사고, 이런 능력을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리아빠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리아빠였습니다.